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가장 좋아 보이는 두 경기, 썬더랜드 프렌이랑 지로나 승을 가져갔고, 무승부로는 이제 핸디무랑 썬더랜드도 무승부를 노렸었는데 미들즈브로의 자책골 때문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다폴로 내려갔던 조합도 있긴 하거든요. 아챔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생각대로 안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뭐 해축 위주로 갔기 때문에 안 가긴 아쉽고 해서 다폴더로 데려갔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해축이 더 많죠. 6경기 그리고 아침이 2경기이기 때문에 아침은 2경기밖에 안 되기도 하고 분석은 하겠지만 아예 건너뛸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한번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오늘이 AT 그리고 아탈 퀸즈 어, 번니 잠시만요. 그리고 분데스도 있으니까 헤라클레스 경기랑 포칼컵까지 하면 오늘은 딱 8경기. 리그 경기는 챔피언십밖에 없긴 합니다. 뭐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다 컵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일단 아침부터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가라파 대 이제 파크타코의 경기인데 일단 알가라파하고 두 팀의 이제 성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고 알가라파가 18년도 마지막 홈 경기를 이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팀이죠, 알가라파. 그리고 그 파크타코 같은 경우에는 우즈벡 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제도 뭐 변수가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둘 다 성적이 안 좋아요, 4점. 근데 이제 파리 에스테글랄이 6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기는 팀이 에스테글랄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페르세폴리스도 오늘 경기 치르는데 아직 그 승점이 6점이라 그래도 7경기 치른 에스테글랄보다는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리고 알가라파가 득점은 높긴 하지만 실점이 많고 이 파크타코의 문제점은 실점이 적긴 한데 득점이 최소 득점입니다. 2득점. 그리고 뭐 둘 다 큰 부상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리그에서 흐름 좋은 알가라파 그리고 아챔에서는 근데 홈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득점을 했거든요. 알라인 상대로 4득점도 했었고 1승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알가라파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파크타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선전 경기 말고는 없어요. 얘네 경기 자체가. 알가라파는 리그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침 성적만 놓고 보면은 무가 좀 많습니다. 파크타코 같은 경우에 그 실점이 적다 보니까 알가라파는 1승이 있지만 승점 4점 1승 1무 4패 파크타코는 4무 2패로 패배가 적긴 하지만 무가 좀 있다. 그래서 무승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냥 무 찍거나 넘어갑시다. 무 또는 패스. 이거는 뭐 답이 없다. 그리고 아릴랄하고 페르세폴리스. 뭐 아릴랄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적도 워낙 좋고 지금 페르세폴리스가 지금 아직 6점이긴 한데 오늘 비기기라도 하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나머지 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릴랄 같은 경우는 5승 1무로 무패팀입니다. 이기면 알라을하고 이제 승점이 같아지고 뭐 득실에서는 앞서면서 순위가 바뀌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릴랄 같은 경우에 공격 쪽에 미트로비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마 몇 경기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비 쪽에 부상으로 못 나온 선수도 있고. 근데 페르세폴리스도 공격 쪽에 부상이 없진 않아요.
회복 중인 것 같은데 한 2명 정도. 근데 비중이 워낙 알릴랄 쪽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미트로비치가 못 나오면은 임팩트로는 알릴랄이 좀 손해지 않을까. 그리고 두 팀이 상대 전적이 꽤 많거든요. 근데 최근 20년도 이후에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원정 3대 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홈이라서. 그리고 요새 뭐 리그에서도 홈 성적 좋고 원정에서 최근 한 번 지긴 했지만 홈 성적으로만 보면은 아릴날 가야죠 이건. 뭐 페르세폴리스가 그렇다고 뭐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리그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5경기 무패도 하고 나름 괜찮은데 아침 성적을 봤을 때는 원정에서 그래도 알사드나 알라에이안한테 골을 먹혔던 거 실점이 조금 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득점력 보면은 많이 차이 나죠. 실점만 보면 같거든요. 6실점으로. 그래서 만약에 미트로비치가 못 나오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아릴랄이 근데 홈에서 5대0 뭐 3대0 스코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 가기가 살짝 좀 불안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알라스를 언더 봤다가 오버가 났던 거 생각하면 그냥 이제 아릴랄 승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뭐 미트로비치 뭐 나오길 바래야죠. 그리고 저는 홈이니까 뭐 승보는 입장에서 마엔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페르세폴리스가 실점이 너무 적어서 뭐 아릴날 정도면은 그래도 마엔의 가능성이 높지만 좀 애매해서 그냥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늘 이 아침을 갈 생각이 없어요. 뭐 다폴더에 뭐 알가라파 무를 데려가지 않는 한 괜히 핸드무 갔다 아릴날 마엔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승은 또 배당 대비 메리트 없죠. 그래서 그래도 굳이 가야 된다면 그냥 아릴날 승 정도만 아침은 뭐 페르세폴리스로 빠지고 있긴 한데 아무리 뭐 미트로비치가 결장을 한다 치더라도 홈이라서 페르세폴리스 역배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잘해야 뭐 무승부 정도.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 가실 분은 가고 아니면 패스가 맞다. 아릴날은 일단 승 보지만 승 가거나 패스 둘 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냥 맛보기였고 이제 밑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추천 한 번씩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저 중요하죠. 헤라클레스하고 위트레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번니 퀸즈파크 말고는 다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컵대회인 걸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헤라클레스하고 위트레이트의 리그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DBC에서 헤라클레스의 위치는 14위 그리고 위트레이트는 3위입니다. 순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득실도 당연히 위트레이트가 좋고 실점도 더 적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좋은 게 없는데 딱 하나 이제 그 좋다고 보는 게 헤라클레스가 최근에 홈에서 무가 많지만 어쨌든 지금 7경기 무패입니다. 6연속 무승부거든요. 1승 6무. 근데 그 무승부 중에 리그에서 위트레이트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홈 원정 포함해서도 2승 3무로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고 중간에 이제 친선전 빼면은 더 길어요. 2승 5무. 그래서 뭐 홈에서도 무가 많고 최근 홈 원정도 잘 안 지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아무리 위트레이트가 우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위트레이트도 원정 무패인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근데 지난번 즈볼러전 비겼죠. 그때 우리가 오버 봤던 경기인데 왜냐하면 위트레이트가 원정 성적이 좋긴 한데 실점이 꾸준하게 있어요. 뭐 헤라클레스전 오늘 붙는 헤라클레스전 리그전이라든가 발베이크 컵 대회 그리고 암스테르담 빼고는 뭐 알메로시티, 뭐 아약스, 스파르타 대부분 최근에 다 실점이 있어서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헤라클레스는 워낙 무가 많은데 그 무도 다득점 무가 거의 없어요. 최근 들어서는 예전엔 2대1 무가 좀 있었지만 최근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한 7경기 연속 언더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언더 위트레이트는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어느 한쪽이 뭐 조금이라도
뭐 오버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긴 압도적으로 오버가 많고 여기는 최근에 압도적으로 언더가 많기 때문에 언오버를 이제 가기가 좀 빡세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예, 컵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오버 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8강전이거든요. 8강이면은 이제 몇 걸음 안 남았습니다. 이미 남아있는 팀들 보면 PSV, 페에노르트 둘 중에 하나 떨어지고 저기 알크마르하고 또 처음 보는 팀 그리고 고어헤드하고 또 처음 보는 팀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골이 안 날 수도 있다. 왜 두 팀이 1대1로 비겼던 적도 있고 그리고 위트레이트의 원정 무패 흐름이라든가 헤라클레스의 홈 무패 흐름 보면은 이건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승부 보겠다. 그렇다고 헤라클레스 프렌 가기엔 위트레이트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정 무패면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공격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지금 무릎 부상 의심인데 완전 풀로 뛰지 못한 거 보면 부상으로 한 경기 정도는 빠진 것 같거든요. 3골에 4헛인데 골이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공격 포인트는 어시까지 포함하면은 공동입니다. 공동 1위. 그리고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이 2명 있습니다. 공격에 1명, 미드필더에 1명. 그리고 공격 쪽에 이제 장기 부상 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위트레이트가 좀 손해죠. 뭐 그렇다고 해서 헤라클레스 프렌 가긴 어렵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승 6무입니다. 6연속 무승부. 그리고 리그에서 무가 있다. 1대1. 그래서 무승부 봅니다. 이거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 무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슈팅은 19대 9로 밀렸는데 골은 선제골은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슈팅 더 많이 때리고 점유율 많이 가져가면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공식은 아닙니다. 뭐 유슈팅 하나라도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흐름은 무승부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번니 옥스퍼드 요거는 리그 경기입니다. 자, 번니가 제가 지난번에 좀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못 이겼어요. 비겼습니다. 포츠머스하고. 뭐 그 전에 포츠머스의 성적을 보면 비길만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포츠머스가 홈에서 졌기 때문에 번니 승을 봤던 건데 번니는 밀월전 이후로 지금 3개월 됐습니다. 무패. 그러니까 18경기 연속 무패거든요. 근데 무가 좀 많긴 해요. 9승 9무니까 거의 반반이죠, 반반. 유독 최근에 무가 더 많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보면 1승 4무니까. 근데 이제 번니의 단점은 뭐겠습니까? 실점 아니겠습니까? 실점. 그래서 유일하게 아직도 한 자릿수 실점. 9실점입니다. 9실점. 옥스퍼드랑 득점은 비슷해요. 36골, 34골. 근데 실점이 한 5배 차이 납니다. 9실점 대 44골이니까 95, 45 거의 5배 차이입니다. 그만큼 실점에서 압도적이고 그리고 번니가 지금 두 팀이 있거든요. 썬더랜드하고 번니가 홈의 무패팀입니다. 무가 좀 많긴 해요. 6승 8무로. 근데 4실점밖에 안 했고 옥스퍼드는 아시겠지만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홈에서는 번니보다 승점이 높아요. 8승 5무 3패. 승점이 3점이 더 높은데 원정은 승점이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1승 5무 8패. 그래서 홈하고 원정이 아주 극강으로 갈리는 팀인데 하필 최소 실점인 번니 만났다. 뭐 이기는 각이 전혀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번니 쪽 보면은 미드필더에 이제 브라운힐, 조시 브라운힐이 9득점에 4헛인데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부상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고 아마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반반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서 공격에 1명 정도? 그나마 최근 부상 치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옥스퍼드 쪽을 보면은 공격이나 미드필더의 결장은 없어요. 다만 이 수비 쪽에
예. 근데 수비 쪽 부상도 부상된 지 좀 돼요. 장기 부상자들 하면. 그래서 번니보다는 그러니까 번니가 뭐 결장자로 이어졌을 경우에 미드필더나 공격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별반 차이가 없긴 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옥스퍼드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어쨌든 번니하고 옥스퍼드의 이제 상대 전적은 옥스퍼드가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옥스퍼드 원정 가서 비긴 거 작년에. 그리고 번니가 최근에 그 실점이 적긴 한데 득점도 조금 메말라 있다. 플리머스전 5대0 빼면은 3경기 다 0대0 무승부였고 리그로 보더라도 블랙번 1골 또 그 전 경기 스토크나 미들즈브로 0대0 그러니까 2골을 많이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승리가 훨씬 많았고 최근 들어는 1골 아니면 그 5골 반짝 넣었던 경기 빼면은 거의 언더입니다. 언더. 그래서 언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번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옥스퍼드도 최근에 FA컵에서 지긴 했지만 FA컵 제외하면 리그로만 봤을 때는 지금 9경기 무패거든요. 원래 홈에서 강했다고 얘기를 했고 원정이 홈에 비해 말이 안 되게 이제 안 좋다 했는데 그나마 홈에서도 원정에서도 최근에 잘 안 집니다. 뭐 상대가 미럴, 프레스턴 플리머스, 스토크로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안 졌다는 점. 그래서 원정에서도 4경기 무패, 홈에서 5경기, 9경기 무패입니다. 아무리 9경기 무패더라도 18경기 무패에 번니 쪽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번니는 워낙 0대0 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도 최근에 오버보다는 언더가 많고 1대1 무라든가 0대0 무가 대부분이라서 혹여라도 또 번니가 비길 거 생각해야 돼요. 뭐 물론 플리머스처럼 갑자기 뭐 다득점 하면은 뭐 방법이 없긴 한데 옥스퍼드가 만약에 최근에 원정에서 계속 졌다든가 뭐 상황이 안 좋았다면 배당이 낮아도 번니 승을 갔겠죠. 아니면 뭐 마행까지 노려보든가. 근데 득점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비길 것까지 생각해서 번니 승무 보지만 언더가 배당 대비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번니 승각이 좀 애매하고 뭔가 이제 고배당 노리고 싶다면 무나 핸디무 노려야 되는데 이게 무 핸디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적중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옥스퍼드가 골을 못 넣는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번니가 2대0으로 이기면 결국엔 마인으로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번니가 실점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다득점 안 하는 상황에서 끝내야 된다 해서 언더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퀸즈파크하고 블랙번. 자, 오늘 리그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 자, 퀸즈파크하고 블랙번도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14위 승점이 7점 차거든요. 블랙번하고. 근데 블랙번이 상위권에 있긴 한데 좀 다른 팀하고 특이점이 뭐냐면 리즈, 셰필드, 번니 그리고 썬더랜드 뭐 브로미치까지 패배가 좀 적어요. 한 자릿수 패배인데 블랙번만 2자릿수 패배입니다. 물론 이제 썬더랜드하고 블랙번 승점 차이도 10점 차이가 더 이상 나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요. 다만 무승부가 이제 좀 적고 패가 좀 많다. 그리고 득실도 그 상위권에 있는 팀 중에 가장 안 좋습니다. 플러스긴 하지만 득점 대비 실점이 좀 많고 그렇다고 뭐 득점이 많은 편도 아니고 34골이거든요. 퀸즈파크하고 비교했을 땐 득점이 한 골 앞섭니다. 한 골. 퀸즈파크가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블랙번은 아시다시피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9승 2무 5패.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약하죠, 당연히. 근데 원정입니다, 이번 경기. 홈이 퀸즈파크고. 그래서 홈의 퀸즈파크가 원정 블랙번 성적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결장은 수비 쪽에 이제 사타구니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명이 있고 아마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풀 경기가 보면은 30경기니까 29경기면 그것 때문에 못 나왔던 것 같고 이번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도 좀 장기간 못 뛴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비중이 막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평균 시간을 봤을 때.
어쨌든 결장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은 꽤 장기 부상이고 공격에 일본 선수 여전히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이 그나마 최근 부상이라 뭐 부상 여부로 따지면은 뭐 퀸즈의 수비수까지 못 나오는 거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뭐 나오면은 퀸즈가 살짝 이득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 퀸즈 파크하고 블랙번이 최근에 4승 1패로 압도합니다. 홈 원정 합쳤을 때. 그리고 퀸즈가 예전에 홈에서 그 블랙번 상대로 3연승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는 연패 중입니다. 20년도 이후 경기만 보면 2승 2패예요. 다만 최근 경기에 졌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퀸즈파크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뭐 퀸즈파크 아시겠지만 홈에서 꽤 잘했습니다. 5연승도 했었고, 그 상대가 뭐 노리치도 있고 와포드도 있고, 그리고 한 골 넣은 경기가 없고 대부분 다 득점했어요. 3대0, 뭐 2대0, 3대1, 2대1. 근데 최근에 셰필드 웬즈한테 단 한 골도 못 넣으면서 0대2로 지면서 연승도 끊기고, 홈에 5연승, 그러니까 6경기 무패도 7경기에 끊기고, 원정에서 연승 달리던 거 여기서 끊기고, 그리고 지난번 미럴전까지 졌기 때문에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연패 중으로 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뭐 블랙번도 마찬가지로 홈보다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 원정 옥스퍼드 브리스톨 졌습니다. 다 한 골 차로. 근데 그 전에 뭐 리즈라든가 FA컵 미들즈브러, 그리고 지난번 프레스턴전도 이겼고, 예전에 6연승 할 때 거의 실점 없이 무실점 5경기도 있었고, 원정 뭐 4연승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퀸즈가 뭐 최근 홈에서 6경기 무패 5연승 이게 더 크게 봐야 되긴 하는데, 뭔가 조금 블랙번도 쉽게 안 졌던 거 생각하면은 퀸즈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셰필드 웬즈한테 안 지고 만약에 뭐 무패 흐름을 이어갔다든가 뭐 연승을 계속 갔으면은 퀸즈 쪽을 좀 더 보겠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 퀸즈가 3연패까지는 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뭔가 이기기에는 블랙번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뭐 배당은 블랙번 쪽으로 빠지는데, 그렇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승부가 확실히 보이면 블랙번 풀엔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모든 경기는 풀엔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단독으로 무승부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어제 썬더랜드 풀엔도 봤던 게 결국엔 고배당은 무승부 가서 틀렸잖아요. 근데 풀엔은 썬더랜드 승까지 같이 묶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보다는 2개 체크하는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풀엔이 항상 2개 체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승부를 완벽하게 이건 완벽하게 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오히려 헤라클레스하고 위트레이트가 그런 느낌이지. 왜냐면 퀸즈 승도 살짝 보이거든요. 이게 3연패 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블랙본도 원정이 살짝 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무승부를 가든 그냥 버리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풀엔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떨어져요. 어제 썬더랜드처럼 풀엔이 확실히 보이면 이건 뭐 역배 가기엔 무가 걸리고 무 가기엔 역배가 걸리니까 풀엔 갔던 건데, 이건 퀸즈 승이 보이는 무승부기 때문에 그냥 무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승부라도 풀엔을 끼고 가는 무승부가 있고, 뭐 홈승이 보이면서 무승부가 보이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무만 보겠습니다. 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슈투트하고 아우크. 여기도 이제 컵 대회인데, 이 슈투트 같은 경우 몇 위인지 한번 볼까요? 5위입니다. 분데스에서. 그리고 아우크는 12위. 근데 이제 득점하고 실점을 봤을 때는 슈투트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왜냐면 아우크가 마이너스 2자릿수거든요. 마이너스 11. 득점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습니다. 24골이라서.
24골은 거의 하위권에 속해요. 하위권. 10점대 팀들이 한 3팀 있는데 그 다음으로 골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러면 어쨌든 컵 대회잖아요. 일단 상성을 보면은 슈투트가 최근 4승 1무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리고 홈에서도 5연승 중이고. 그러니까 상성으로는 아우쿠가 덤비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컵 대회는 변수가 늘 도사리고 있고 다음 일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슈투트 일정이 도르트문트 원정입니다. 아우크는 마인츠 원정이고 둘 다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다만 이것도 헤라클레스 아까 에레디비시처럼 8강입니다. 8강. 여기 보면은 뮌헨도 결국에 레버쿠젠한테 져서 레버쿠젠 쾰른, 슈투트 아우크, 아르미니 브레멘, 라이프치 볼프스. 얘네도 올라가면 해볼만 하다 이거죠. 물론 상대들이 좀 빡센 팀들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결장 부분입니다. 슈투트는 여전히 공격에 이제 장기 부상자, 수비 쪽도. 그나마 공격 쪽에 한 명 정도가 뭐 질병 표시가 되어 있는데 6골이거든요, 팀 내. 그나마 요게 결장이라면 결장일 것 같고. 얘가 몇 번이었지? 11번이었나? 그리고 아우쿠 쪽. 수비 쪽 한 명 빼고는 거의 결장이 없긴 합니다. 요렇게 보면은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거의 살짝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인데 8강이니까 뭐 진심으로 안 할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슈투트는 챔스에서 성적이 지난 8위전 졌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맨행글라한테도 졌기 때문에 마인츠전까지 하면 4연패입니다. 어쨌든 연패 흐름을 좀 끊어야 되겠네요. 슈투트 입장에선. 그리고 아우크 원정 가서 이겼던 슈투트이기 때문에 최근 1월, 올해죠. 올해 1월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이겼던 기억도 있고. 자, 그러면 아우크는 뭐냐? 어쨌든 뭐 리그 일정의 장점은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둘 다 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뭐 챔스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경기 뭐 날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우크가 최근에 장크트하고 비기긴 했는데 브레멘, 유니온 베를린, 하이덴하임까지 3승 1무 4경기 무패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볼프스 원정이라든가 프랑크 원정도 비겼던 아우크이기 때문에 득점에서 살짝 좀 불리하긴 해요. 아우크가 득점이 많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이게 배당이 지금 1.45에서 1.39로 떨어졌거든요. 이래서 조금 빡셉니다. 어제 1.4 그래도 지로나는 홈이고 원정에 라스팔마스가 뭐 아마 결장자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지로나 승을 봤던 건데 리그 경기랑 또 컵은 다르기 때문에 3연패를 끊을 수는 있어도 무승부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크가 요새 무패 흐름이 좀 괜찮아서. 그리고 실점이 적습니다. 아우크가. 뭐 슈투트는 실점이 적진 않죠. 그리고 예전에 리그에서도 가끔씩 이제 뜬금없이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홈에서 장크트 아니면 뭐 브레멘 원정? 뭐 브레멘은 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유니온 베를린도 결국엔 그때 3대2로 겨우 이겼고. 그래서 홈에서 강하긴 하지만 컵 대회이고 최근 아우크의 그 무패 흐름을 봤을 땐 저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슈투트 승무 보는데 저는 차라리 고배당 갈 거면 뭐 그렇다고 아우크가 이길 것 같지는 않고 슈투트 승을 좀 더 보시는 분들은 뭐 고배당으로 핸디물 노려보면 될 것 같고 뭐 막 대승을 거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슈투트 승무 봅니다. 요거 슈투트 승무 보고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을 갈지 핸디물을 갈지 고배당으로. 일단은 승무 보는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승 갈 거면 핸디무 갈 거고 무 갈 거면 그냥 무 간다. 약간 요런 마인드. 언어버는 솔직히 언더를 가고 싶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승무 보는 이유는 무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만 가기에는 뭔가 슈투트가 이기는 그림 그려지면 2대1로 이길 수도 있다 봐서 그럼 결국 언더 안 나고 오버 나면서 슈투트 승에 핸디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오버는 사실 좀 애매하고 핸디무냐 무냐 제 입장에선 승은 배당 대비 별로고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슈투트가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 아탈란타하고 볼로냐 슈투트 승을 아주 살짝 더 볼게요. 아주 살짝 어느 정도냐면 그래도 운다브도 있고 하니까 51은 너무 적은가? 한 55? 55대 45로 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 거의 핸디무로 접근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탈하고 볼로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이탈리아 컵대회. 오늘 챔피언십 빼고는 다 컵대회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아탈은 순위가 몇 위냐? 3위입니다. 볼로냐 7위. 볼로냐가 아탈보다 패배가 더 적은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벤도 그렇고 무승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1패면 뭐합니까? 9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7패하고 있는 라치오보다 승점이 적어요. 그래서 무승부가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볼로냐도 3패긴 한데 승점이 37점이에요. 그래서 아탈하고 1패 차이지만 얘네도 9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탈하고 승점이 10점 차이입니다. 물론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요. 그리고 실점은 비슷한데 득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서 아탈이 홈이고 모든 상황이 아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볼로냐가 딱 좋은 점이 뭐냐? 상성에서 아탈을 좀 앞서요. 최근에 3승 1무 4경기 무패 중이고 아탈이 또 홈에서 볼로냐를 훨씬 많이 이기긴 했지만 최근 3경기 1무 2패입니다. 연패 중이에요. 연패. 그래서 최근 상성으로는 볼로냐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컵 대회는 누가 올라왔느냐? 유벤 엠폴리, 볼로냐 아탈란타, AC 밀란 로마, 그리고 라치오 인테르. 사실 엠폴리 빼면은 다 강팀입니다. 볼로냐도 뭐 잘 안 지고 하니까 이게 되게 볼만하다. 이번 컵 대회는 엄청 강팀들끼리 이제 하기 때문에 볼만하고 자 결장자 아탈란타는 주전키퍼가 부상으로 뜨고 수비 쪽에도 부상인데 못 나온 지 몇 경기 됐죠. 한 대여섯 경기 많으면 뭐 8, 9경기 되니까 최근 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 최근 부상은 공격 쪽에 있습니다. 공격 루크먼이 레텍이 다음으로 골이 많거든요. 근데 16골에 이제 레텍이 다음에 루크먼이 10골인데 여기 타격이 있다. 근데 얘네 미드필더에서도 골이 많기 때문에 물론 루크먼의 결장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주전키퍼하고 그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서 제가 아탈란타 토리노 아탈 승을 못 봤던 거예요. 토리노 요새 무패 흐름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비겼죠. 아탈도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새 잘 못 이겨요. 챔스 빼면은 사실 코모전 이긴 게 유일하다. 그것도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홈에서 지금 3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챔스 빼면은 그 점 생각을 해야 되고 볼로냐 같은 경우 무가 워낙 많다. 얘네는 챔스에서도 최근에 스포르팅 원정도 비기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보면 코모, 엠폴리, 인테르 원정도 비기고 해서 리그에서도 5경기 무패. 최근에 진 거는 그 베로나한테 2대 3으로 졌던 거. 퇴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라치오. 그리고 뭐 챔스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음 경기 볼로냐는 레체 원정을 가고 아탈란타는 베로나 원정을 가는데 아탈이 일정이 좀 더 짧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탈은 이제 불의해하고 홈 원정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루크먼의 부상 뭐 이거를 단순하게 넘길 수는 없다 봅니다. 뭐 상대가 뭐 못하는 팀이고 득점력이 없으면 루크먼 빠져도 뭐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볼로냐도 물론 결장이 있긴 해요. 근데 오르솔리니가 지금 못 나온 지 몇 경기 꽤 됐어요. 지금 한 대여섯 경기 됐기 때문에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7골에 4어시. 근데 못 나온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7경기 무패거든요. 3승 3무. 그리고 만났던 팀들 보면 뭐 로마, 인테르, 뭐 도르트문트, 뭐 스포르팅. 어쨌든 안 졌기 때문에 아탈이 이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 이 경기도 뭐 그렇다고 뭐 볼로냐 역배까지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요것도 무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좀 유력하게 보겠다. 볼로냐 프랭까지 보기에는 아탈 홈이라서 좀 빡세고 이건 언어보도 다득점 무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만 보는 게 맞다. 무. 그래서 오늘은 은근히 무 보는 게 좀 많습니다. 뭐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번니도 승무 보는 입장에서 뭐 무 나올 수 있고 퀸즈도 뭐 무 보고 슈투트도 뭐 핸드무나 무, 아탈도 무. 오늘 무나 핸드무로 그냥 고배당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처럼 딱 좋아 보이는 경기가 없어요. 뭐 슈투트도 확실히 승리 보인다든가 어제 지로나만큼 승이 안 보여요. 썬더랜드만큼 프렌이 좋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나마 번니 승 하나인데 번니가 0대0 무가 워낙 많고 요새 득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옥스퍼드가 또 무패 흐름이 길어서 이것도 번니 승가기가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배당들이 1.5가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지로나가 1.4였어도 썬더랜드 배당이 어느 정도 조금 됐기 때문에 2배가 넘었던 건데 둘 다 1.5 이하가 안 되면 사실 2배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전 최소 2배 이상은 가자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죠. AT하고 헤타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컵대회입니다. 리그 경기 아니에요. 오늘은 대부분 컵대회인 거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AT하고 헤타페 당연히 순위 AT가 높죠. 헤타페 14위 승점도 거의 2배 차이 나고 24점 대 48점이니까. 근데 헤타페가 비빌 수 있는 건 딱 하나, 실점. 최소 실점 팀이 어디냐? AT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 어디냐? 헤타페거든요. 근데 헤타페가 17골에 17골 실점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팀들이 딱 지로나까지거든요. 7위, 1위부터 7위까지. 근데 14위인 헤타페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카바치고 있고 AT도 뭐 레알이나 바르샤에 비해 득점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비아레알보다 득점력이 적으니까. 다만 실점에서 많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득실도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어쨌든 실점이 적다. 요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자, AT하고 헤타페 여기도 8강입니다. 여기도 뭐 만만치 않아요. 저쪽에 발렌시아 바르샤, 뭐 레가네스 레알, 그리고 AT 헤타페 소시 오사수나. 결장이 없습니다. AT가 거의. 수비 쪽도 약간 의심되는 선수지 비중도 많지 않고. 근데 헤타페도 마찬가지긴 해요. 주전기퍼가 코 부상 약간 의심. 그리고 뭐 미드필더 한 명 정도. 수비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결장자가 없는 풀로 붙었을 땐 당연히 AT가 좋죠. AT 홈이고. AT의 이제 단점은 뭐냐? 항상 이겨도 시원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 물론 챔스에서는 뭐 다득점도 있고 했었는데 리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불안했어요. 매일. 바르샤전도 결국엔 역전승한 거고 세비야전도 역전했고 헤타페도 한 골차 리그에서 레가네스한테 졌죠. 비아레알한테 선제골 내주고 비겼죠. 그 전에 있던 경기 보면 알라베스도 역전했고 거의 한 골차 아니면 지다가 역전하거나 막 그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지난번 마요르카는 그래도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마연승한 게 아닌가. 바야돌리드전 이후니까 원정에서. 근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 상대가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실점이 뭐 조금 적은 게 아니고 워낙 적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적긴 한데
그때 리그에서도 한 골 차로 진 케이스라 또 최근엔 헤타페가 또 뭐 홈에서는 워낙 바르샤한테 상성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6경기 무패거든요. 3승 3무. 소시 원정도 3대0. 지난번 세비야전 0대0. 그리고 최근에 2실점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찾으면 레알전인데 예전에 바르샤도 1대0으로 지고 뭐 셀타비고 지로나 뭐 AT 마요르카 2실점으로 졌던 경기는 뭐 근래 한 20경기 통틀어도 레알이 유일합니다. 레알 2대0. 이 정도로 실점이 적어요. 그래서 AT가 뭐 마요르카는 2대0으로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힘들다. 헤타페는. 그래서 AT 승이 유력하긴 한데 저는 아직도 AT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AT가 마요르카처럼 1승 뭐 1대0, 2대0으로 이길 수 있지만 헤타페가 그렇다고 요새 못하냐. 3승 3무기도 하고 워낙 실점도 적었고 그 예전에 AT한테도 한 골 차로 졌을 때도 슈팅은 거의 쫓아갔다. 7대 11. 그래서 모든 상황 고려했을 때 AT 승갈 바에는 AT 또 다음 경기 레알전이에요. 레알 마드리드 원정입니다. 2월 9일날. 그리고 헤타페는 알라베스 원정. 근데 레알 원정이 왜 중요하냐. 1위 싸움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1점 차입니다. 1점 차. 그래서 그것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언더로 보는 게 맞다. 요건. 그렇다고 헤타페가 뭐 역배까지 터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 득점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뭐 소시처럼 3득점을 뜬금없이 할 확률은 적다 봅니다. 그래서 AT 승무 보지만 언더가 가장 유력하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번리 승무 보는데 번리 승 못 가니까 언더 보는 거랑 느낌이 같습니다. 왜냐 번리 승 가기에는 번리가 좀 불안하거든요. 요새 무득점 경기가 많아서. A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것 같은데 한 골차 승부가 많다 보니까 옥스퍼드는 최근에 잘하죠. 헤타페는 요새 잘하는데 실점까지 적고 그래서 언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은 좀 늦게 켜서 그런데 도전 미션도 하고 있거든요. 도전 미션. 이게 뭐냐면 오늘은 시간도 좀 9시가 넘었고 그래서 그런데 도전 미션은 그겁니다. 일반 별풍선 후원하는 거 도전 미션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게 뭐냐면 일반 별풍선 후원했을 때 이제 뭐 틀리든 맞든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건데 도전 미션은 이 타임을 걸어 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24시간을 걸어 놓습니다. 시간이 요거 흘러가죠. 22시간 남은 거. 그래서 22시간 안에 제가 이제 성공 실패 여부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성공 누르면 별풍선 제가 갖는 거고 적중을 하면 실패하면은 적중을 못 시켰으니까 실패 누르면 후원했던 별풍선이 본인들한테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 구조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이게 주말에 좀 제가 빨리 켜서 하면은 그때 아마 신청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늦었고 제가 늦게 오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가 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한 8경기 있나? 모레는 한 4경기인가?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도 많지는 않으니까 아마 토요일, 일요일 좀 일찍 와서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좀 있을 때 지금은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잖아요. 이게 시간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서 적중되면 적중해서 좋은 거고 틀리면 그래도 별풍선이라도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나마 나쁘지 않고 약간 요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후원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별풍선 후원하는데 딱 보면 그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뭐 도전 미션, 대결 미션 막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거기로 별풍선을 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뭔가 그 공지 올릴 때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뭐 적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없으시면 방종을 하고 하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여기서 방종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은 낮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